네, 안녕하세요. 네, 송화사입니다. 자, 제 2절입니다. 이제 인도에 대한 수령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이 테이크 딜리버리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테이크 딜리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자, the buyer obligation to take delivery. 한글 표현해야지. 자, 매수인의 수령 의무는 다음과 같다.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보면은 참 재밌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매도인이 물품을 이제 그 인도를 하러 가요. 물품을 가지고 물품을 이제 주러 갑니다. 매수인의 국가까지.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그거를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가서 낮잠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는 보다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수를 해야 돼. 가만히 얕음 자고 있고 와가지고 이제 물품도 받아주고 내려주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제 매주인의 수령 의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죠? 행위를 해야지. 그다음에 뭐 한다? 물품을 수령하는 것. 이게 가장 본질이죠. 됐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쉬운 거예요. 더 바이어, 그죠? In doing all the act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all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And, 그죠? 저번에 이제 그 셀러가 물품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에 대해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in taking over the goods. 끝. 그죠?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그 인것 아니 인것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 계약에 대한 성립 즉 청약과 승낙 그다음에 뭐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끝.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권리구제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보겠습니다. 이제 비엔나 협약 여기까지 보면 돼요. 보면 거의 5분에서 본 거예요. 이제 5분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에 대한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 이 계약 조건은 뭐냐면은 조건이 뭡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당사자 간 의무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무. 당사자는 누구? 두 명. 매도인, 셀러, 그다음에 바이어에 대한 의무지. 보면 이제 의무를 안 따르게 되면은 뭐 한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불이행이죠. 불이행 또는 미이행이지. 두 가지지. 불이행 또는 이행하지 않아서 미이행되는 거 배제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구제가 있죠. 이런 경우는 권리구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한다? 다 계약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권리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계약서에 있어. 그래서 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다? 계약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 계약 조건은 상당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물품에 대한 일치성 의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이 가장 심이고 매도인의 의무죠. 근데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고 수령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제가 쓴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서로 상향 국가의 당사자에 의해서 체결되는 무역 계약은 항상 끊어서 상관행에 의해서 좌우되며 관행도 우선 상관행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협정이나 당사자 간 하기로 한 규칙 등에 따라서 좌우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야. 이게 뭐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예요. 계약서. 원래 이제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서 증인, 피아노 배웠잖아. 그죠? 증인으로서도 이제 그 계약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뭐 한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문서로서 무역 계약 제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랍니다. 문서로서 뭐다? 계약서지. 계약서. 자, 보시면 이게 뭐다? 계약 조건입니다. 완전 중요. 계약에 대한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 품질, 물품에 대한 품질, 퀄러티, 품질 그 따라야 되는 것이지. 보면 이제 나는 분명히 이거를 쌀을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쌀에 대해서 뭐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최상 등급을 이제 수입하기로 했어. 근데 웬걸 보니까 완전 이건 아닙니다. 이상한 거야. 그런 경우는 어긴 것이지. 그다음에 수량 나는 1000kg를 수입하기로 했어. 근데 뭐 한다? 이제 900kg 갔다. 그럼 계약 위반이 조건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퀀터티 수량. 그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아직 안 배웠어요. 인커텀스가 중요합니다. 인커텀스. 이번에 이제 이것만 알아두세요. E 조건이 있고요. F 조건이 있고요. C 조건이 있고요. D 조건이 있어요. 요거만 해볼까요? 얘는 뭐냐면 EXW야. 풀네임 뭐냐면은 풀네임은 이제 EX 웍스입니다.
웍스. 뭐냐면 이제 여기가 바로 뭐다? 이제 매도인의 공장이야. 물품 쿵짝쿵짝쿵짝 만들어가지고 물품들을 뿅 하고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선적을 하겠지. 그러면 물품이 가겠지. 수입국에 도착하겠지. 물품 내리겠지. 그럼 뭐다? 이제 바이어 이제 집업까지 가겠죠. 그렇죠? 뭐는 이제 엑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발생하는 이제 그 물품의 원가 비용에 대해서 이제 셀러가 책정해서 얘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한다? 이 바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품을 가지고 가야 돼.